안녕하세요. 훈련기관평가센터 이은정입니다.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사전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직종분류 검토, 기본요건 심사, 신청 제한 분야 심사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직종분류 검토입니다. 직종분류 검토 단계는 사전심사의 가장 첫 단계로 훈련 과정이 알맞은 NCS 직종으로 적정하게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직종에 따라 훈련비 기준 단가 및 취업률이 적용되므로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 시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요건 심사입니다. 기본요건 심사는 훈련기관 신청 자격, 과정 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기관 신청 자격입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은 사업주 위탁 훈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훈련 과정이 승인받은 실시 가능 직종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훈련 시설 유형상 운영이 불가능한 과정은 부적합 또는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과정심사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며 심사기간 중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정 편성 기본 요건입니다. 훈련 시간 및 훈련 기간, 그리고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NCS 적용 필수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CS 적용 가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형식 요건의 훈련 수준은 훈련 시간이 가장 많이 편성된 NCS 수준을 의미하며 상위 수준 능력 단위는 NCS 전공 교과 총 시간의 50% 미만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총 훈련 시간이 100시간인 훈련 과정에서 훈련 시간이 가장 많이 편성된 수준인 3수준이 해당 훈련 과정의 NCS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 과정은 NCS 능력 단위에 한해 편성이 가능하며 재직자 과정은 NCS 능력 단위 요소 수용 증거로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NCS 편성 시간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훈련 시간의 150%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재직자의 경우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할 경우에는 총 시간이 해당 능력 단위의 기준 시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분야 심사는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기타 제한 요건 등으로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선택한 주 훈련 대상에 따라 신청 제한 분야 기준이 적용되며 교양, 시사, 상식 등 자기개발 관련 과정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낮은 공통 법정 훈련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NCS 훈련 기준이 개발된 직종이라 하더라도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에 대한 신청 제한 분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사, 일반, 상식 등 교양 증진이 주된 목적인 과정. 두 번째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 활동이나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세 번째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 네 번째로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섯 번째,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정. 여섯 번째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일곱 번째로,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훈련 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정과 같은 해당 과정들은 부적합 과정으로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계좌저액 과정 및 국기훈련 과정의 신청 제한 분야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과 구분되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다섯 번째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일곱 번째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이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관련 규정,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 규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설명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법정훈련 과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해당 과정은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공통법정훈련 과정으로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정의 경우 부적합 대상이며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법정 직무훈련 과정인 경우 부적합 판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과정,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된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이 적은 가정폭력 예방, 양성평등, 응급처치, 소방안전, 부정청탁 금지 등과 관련된 과정들도 부적합 과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중 교육 및 보육 관련 분야의 예시를 통한 설명입니다. 해당 분야는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자격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로 직업 적응 훈련이 어려워 표를 보시면 4수준 이상으로 적용이 되었고 사업주 위탁 훈련으로 훈련 대상이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현재 재직자이거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며 실무 훈련 과정일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훈련 직종과 관계없이 과정명, 훈련 목표, 강점 등의 방과 후, 아동 등의 단어를 기재한 훈련 과정들도 모두 부적합 판정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심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